오늘 아침에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 원인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이 고기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후 잘못된 고기를 먹은 분들은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고기를 선택한 분들은 오히려 건강 수명이 10년 늘어났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고기 5가지, 반드시 먹어야 할 고기 5가지, 그리고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안전한 고기, 식단법까지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10분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기들을 계속 드시면 너무나 힘들고 고된 노후는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시니어가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고기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훈제 오리고기예요. 오리고기는 몸에 좋다더라 하면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훈제 오리는 맛도 좋고 기름기도 적어 보여서 건강식품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훈제 과정에서 생기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 쉽게 말해서 이건 1급 발암물질이에요.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그 독한 성분과 똑같습니다. 오리를 연기로 훈제하는 과정에서 이 독성 물질이 고기 속 깊숙이 스며들어요. 일반 삶은 오리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벤조피렌이 우리 몸의 간에 쌓인다는 겁니다. 65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기능이 젊었을 때의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독성 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몸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리고기는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거의 매일 훈제 오리를 드셨어요.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죠. 그런데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갑자기 300을 넘어버렸고 간 수치도 정상의 3배로 치솟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훈제 오리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에요. 백지당 무려 800mg이 넘어갑니다. 이건 라면 1개 먹는 것과 같은 염분량이에요. 혈압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수준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훈제 오리를 끊고 삶은 오리로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이 200대로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본인도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어요. 훈제 오리에서 삶은 오리로만 바꿨을 뿐인데 콜레스테롤이랑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 2번째는 소고기 기름진 부위예요. 꽃등심, 갈비살 좋아하시죠? 입에서 살살 녹는 그 맛 때문에 특별한 날엔 꼭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런 기름진 소고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기름층이 두꺼운 소고기 부위에는 포화지방이 덩어리째 들어 있어요. 이 포화지방이 우리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서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듭니다. 마치 수도관에 때가 끼는 것처럼요.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견뎌내지만 65세 이후에는 혈관 벽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조금만 기름기가 쌓여도 바로 막혀버리는 거죠. 실제로 꽃등심 같은 기름진 소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들의 심근경색 위험은 일반인보다 2배나 높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포화지방이 혈당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드시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죠. 그렇다고 소고기를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태살, 우둔살, 홍두깨살 같은 살코기 부위만 드시면 됩니다. 기름기가 거의 없으면서도 단백질은 충분히 들어 있어요. 이런 부위로만 바꾸셔도 혈압과 혈당이 놀랍게 안정될 거예요. 다음으로 3번째는 양념치킨이에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치킨 시켜 먹는 재미 참 좋죠? 특히 양념치킨은 달콤하고 매콤해서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이 양념치킨이야말로 65세 이후에는
절대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기름이 아니라 바로 양념 소스에 있어요. 치킨 한 마리에 들어가는 양념을 만들 때 설탕이 무려 3스푼에서 4스푼이나 들어갑니다. 이건 콜라 한 병에 들어있는 설탕보다도 많은 양이에요. 이렇게 많은 설탕이 한 번에 몸속으로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마치 혈관 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아요. 혈관 벽이 상처를 입고 이 상처에 기름기가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치매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랍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제가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8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분은 당화혈색소가 9.0으로 당뇨 조절이 전혀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일주일에 3번, 4번씩 양념치킨을 드시더라고요. 손자들과 함께 먹는 재미라면서요. 제가 양념치킨만 끊어보라고 했더니 그럼 뭘 먹고 살라고 하느냐며 처음엔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설득해서 3개월간 양념치킨을 끊고 대신 삶은 닭고기로 바꾸셨어요. 그 결과 당화혈색소가 7.0으로 떨어졌습니다. 본인도 머리가 이렇게 맑아질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치킨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후라이드 치킨을 드시거나 집에서 직접 닭고기를 구워서 소금과 후추만 살짝 뿌려 드시면 됩니다. 그럼 양념치킨의 독성은 피하면서도 닭고기에 좋은 단백질은 섭취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건 튀긴 치킨보다 구운 치킨을 권장드려요. 구운 치킨은 튀긴 치킨보다 지방과 칼로리가 현저히 낮아 혈관 건강에 유리하고 소화에 부담이 적어 위장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족발과 보쌈이에요. 저녁 늦게 드시는 족발과 보쌈 참 맛있죠? 특히 소주 한 잔과 함께 드시는 족발의 맛은 정말 일품이에요.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런 야식 문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밤늦게 먹는다는 거예요. 족발이나 보쌈 같은 기름진 고기는 소화하는데 최소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저녁 9시, 10시에 드시고 바로 주무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장으로 내려가면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더 큰 문제는 돼지 껍데기에 있어요. 콜라겐이 좋다고 하면서 껍데기까지 꼭꼭 씹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돼지 껍데기에 들어있는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거의 안 돼요. 오히려 기름과 퓨린이라는 물질이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퓨린이 우리 몸에서 요산으로 바뀌면서 통풍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요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족발을 자주 드시면 발가락이나 무릎 관절에 요산이 쌓여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0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밤 족발을 드셨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난 후에 족발 맛은 꿀맛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됐어요. 통풍이었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족발을 계속 드시니까 한 달에 2번, 3번으로 늘어났어요.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풍 발작이 와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족발을 끊어보라고 했더니 그럼 인생에 낙이 뭐가 남느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가족들이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어요. 결국 족발을 끊고 삶은 돼지고기로 바꾸셨는데 3개월 만에 통풍 발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의 노력과 관심이 아버지의 통풍이 사라지고 건강을 지켜냈어요. 5번째는 삼겹살 무알 리필이에요. 고기 하면 삼겹살이지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요즘 무알 리필 삼겹살집이 많아져서 배불리 고기 먹는 재미를 만끽하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삼겹살이야말로 65세 이후에는 가장 위험한 고기 중 하나입니다. 삼겹살 100g에는 기름이 무려 30g이나 들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나요? 버터 한 조각이 대략 10g인데 삼겹살 한 인분 먹는 게 버터 3조각을 그냥 먹는 것과 똑같아요. 더 무서운 건 이 기름이 몸속에서 어떻게 변하는지예요. 삼겹살의 기름은 대부분 포화지방인데 이게 혈액 속에 들어가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마치 기름진 국물이 식으면 굳는 것처럼요. 65세 이후에는 혈액순환이 원래도 안 좋은데 여기에 끈적한 기름까지 더해지면 혈관이 막힐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특히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생겨요. 그리고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생기는 발암물질도 문제예요. 고기가 타면서 생기는 연기와 냄새, 그 속에는 수십 가지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요. 젊을 때는 몸의 해독 기능이 좋아서 어느 정도 처리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독소들이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박정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주 3회씩 무한리필 삼겹살집에 가시는 게 유일한 취미였어요. 젊을 때 못 먹어본 한을 푼다면서요.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LDL 콜레스테롤이 200을 넘어서고 심장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었어요. 결국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죠. 삼겹살을 이렇게 좋아했는데 이제 못 먹는다니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우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더 중요하다며 설득했고 삼겹살 대신 목살이나 앞다리살 같은 살코기 부위로 바꾸셨어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150대로 떨어졌고 가슴 답답함도 많이 좋아졌어요. 살코기도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고기를 아예 못 먹는 건가? 하고 걱정되시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잘 고르면 고기가 약보다 더 강력한 건강식품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고기는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기적의 고기들입니다. 이 고기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근육도 지키고 혈관도 깨끗하게 하고 면역력까지 높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수명을 늘리는 기적의 고기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닭가슴살이에요. 근육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이죠.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65세 이후에는 1년에 근육의 1%, 2%씩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골절 위험도 높아지죠. 그런데 닭가슴살에는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들어 있어요.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게 바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핵심 영양소예요. 닭가슴살 100g에는 단백질이 23g이나 들어 있으면서 지방은 고작 1g밖에 안 돼요. 이렇게 순수한 단백질은 찾기 어려워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서 매일 드셔도 부담이 없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조리 방법이에요. 닭가슴살을 기름에 볶거나 튀기면 안 돼요. 대신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게 좋아요. 조금 퍽퍽하다고 느끼시면 채소와 함께 찜을 해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혈관을 청소하는 천연 청소부입니다. 고등어, 꽁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정말 대단한 음식이에요.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특별한 기름이 들어 있어요. 이 기름은 일반 기름과 완전히 달라요. 오메가3는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혈관 속 청소부 같은 거죠. 그래서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드시면 막힌 혈관이 다시 뚫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또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뇌세포의 70%가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오메가3예요. 그래서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현저히 낮아져요. 고등어나 꽁치를 드실 때는 구이보다는 조림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생선을 구우면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세 번째는 소고기 사태살이에요. 철분과 단백질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빈혈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심하죠. 빈혈이 생기면 어지럽고 쉽게 피로해지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철분인데 소고기 사태살에는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되는 철분이 풍부해요. 사태살은 소의 다리 부분 고기라서 기름기가 거의 없어요. 대신 단단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백질 함량이 높죠. 100g당 단백질 20g, 지방은 3g밖에 안 돼요. 사태살을 드실 때는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만드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질긴 고기는 소화하기 어려워요. 사태살을 무나 당근과 함께 푹 끓여서 국물까지 함께 드시면 영양도 좋고 소화도 잘 돼요. 네 번째는 삶은 오리고기예요. 불포화 지방으로 혈관을 맑게 도와줍니다. 앞에서 훈제 오리는 위험하다고 했지만 삶은 오리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에요. 오리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기름은 오히려 혈관을 맑게 해주는 좋은 기름이에요. 오리고기의 불포화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줘요.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또 오리고기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신경 기능을 좋게 해줘요. 손발 저림이 있으신 분들이 꾸준히 드시면 증상이 많이 좋아져요. 오리고기는 반드시 삶아서 드셔야 해요. 기름에 볶거나 구우면 좋은 불포화 지방이 나쁜 기름으로 변할 수 있어요. 삶은 후에 기름기를 제거하고 드시면 더욱 좋아요. 다섯 번째는 양고기예요. 소화가 잘 되고 체력 회복 보약으로 짱이에요. 양고기는 다른 고기에 비해 단백질 분자가 작아서 소화가 잘 돼요. 나이가 들어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특히 좋죠. 또 양고기에는 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걸 도와줘요. 그래서 양고기를 드시면 체력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겨요. 쉽게 피로해지거나 기운이 없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양고기는 냄새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늘이나 생강과 함께 조리하면 냄새가 거의 사라져요. 처음에는 조금씩 드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좋은 고기들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제가 환자분들께 30년간 권해온 안전 고기 식단법을 완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고기를 드시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황금 원칙 1 삶기, 찜하기, 구이는 소금만 살짝. 가장 중요한 건 조리 방법이에요. 고기를 기름에 볶거나 튀기면 절대 안 돼요. 기름의 온도가 높아지면 트랜스 지방이라는 나쁜 기름으로 변해버려요.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대신 물에 삶거나 찜통에 쪄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고기 본연의 단백질과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쁜 기름은 빠져나가요. 특히 나이가 들면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기 어려운데 삶거나 찐 고기는 소화도 훨씬 쉬워요. 구이를 하실 때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마시고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만으로 구우세요. 그리고 간은 소금과 후추만 살짝 뿌리시면 됩니다. 각종 양념장이나 소스는 설탕과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피하시는 게 좋아요. 황금 원칙 2 저녁 7시 이전 물 1컵과 함께. 고기는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기는 소화하는데 최소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리거든요. 늦게 드시고 바로 주무시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숙면도 방해해요. 이상적인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예요. 이 시간에 드시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충분히 소화가 돼요.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많이 드세요. 최소 200ml,
큰 컵으로 한 컵은 드셔야 해요. 물을 많이 드시는 이유는 단백질을 분해할 때 생기는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물을 충분히 드시면 이런 노폐물들이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요. 황금 원칙 3채소와 함께 한 번에 100g 이하. 고기만 드시면 안 돼요.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셔야 해요. 특히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가 좋아요. 이런 채소들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고기의 기름기를 흡착해서 배출시켜 주거든요. 또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유해 물질을 중화시켜 줘요. 그래서 고기와 채소를 함께 드시면 고기의 좋은 점은 살리고 나쁜 점은 줄일 수 있어요. 한 번에 드실 고기의 양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100g 이상은 드시면 안 돼요. 100g이면 성인 남자 손바닥 크기 정도예요. 이 정도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료했던 69세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을 모두 갖고 계셨어요. 이른바 삼중고였죠.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혈당은 200을 넘나들고 혈압은 160에서 100, 콜레스테롤은 280이었어요. 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죠. 김영희 할머니는 평소에 삼겹살과 갈비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고기 없으면 밥맛이 안 난다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셨거든요. 특히 저녁에 소주 한 잔과 함께 드시는 삼겹살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제가 이 식단법을 설명드리고 고기를 바꿔보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럼 뭘 먹고 살라는 거냐며 펄펄 뛰셨어요. 닭가슴살은 퍽퍽하고 생선은 비리고 그런 걸로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득했고 결국 한 달만 해보기로 하셨어요. 첫 주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이게 무슨 고기냐, 맛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2주차부터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공복 혈당이 200에서 150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약도 그대로 먹는데 왜 혈당이 떨어지지?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 재검사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당 140, 혈압 140에서 85, 콜레스테롤 220으로 모든 수치가 개선된 거예요. 본인도 이런 먹는 방법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지나? 하며 신기해 하셨죠.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약을 줄였는데도 혈당이 120대로 안정됐고 혈압약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몸무게도 7kg 빠지면서 무릎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 김영희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맛있는 고기가 뭔지 알겠다. 삼겹살 기름맛에 속았구나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지금도 1년째 이 식단을 지키고 계시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또 한 분의 사례를 들려드릴까? 75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협심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조금만 빨리 걸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어요. 심장 혈관이 60% 정도 막혀 있는 상태였죠.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육체 노동을 하신 분이라 고기를 정말 많이 드셨어요. 고기 먹어야 힘이 난다면서 하루에 300에서 400g씩 드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특히 기름진 갈비와 삼겹살을 좋아하셨죠. 처음에 식단법을 설명드렸을 때 평생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바꾸라고 하시며 거부 반응이 심하셨어요. 하지만 부인께서 여보, 우리 손자들 결혼식이라도 봐야지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시는 걸 보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첫 달이 가장 힘들었어요. 고기 맛이 하나도 안 난다. 이런 걸 먹으면서 뭘 하고 사나 하면서 우울해 하셨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격려해주고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차츰 적응하셨어요.
2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덜 차는 거예요. 예전보다 숨이 덜 차네?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 심장 검사를 해보니 막힌 부분이 55%로 줄어들어 있었어요.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관이 50%까지 뚫린 거예요. 의사도 약물 치료만으로 이 정도 개선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놀라워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 본인도 이제야 진짜 고기 맛을 안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 혈관 상태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스텐트 시술을 받을 뻔했는데 식단만 바꿔서 건강을 되찾으신 거죠. 손자들 결혼식뿐만 아니라 증손자들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하고 계세요.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면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고기 5가지는 훈제, 오리고기, 기름진 소고기, 양념치킨, 족발과 보쌈, 삼겹살입니다. 반대로 건강을 지켜주는 고기는 닭가슴살, 등푸른 생선, 소고기 사태살, 삶은 오리고기, 양고기입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해요. 삶기, 찜하기, 구이할 때는 소금만 살짝. 저녁 7시 이전에 물과 함께, 채소와 함께 한 번에 100g 이하로 드시면 됩니다. 제가 30년 이상 환자분들을 지켜본 결과 고기 선택 하나가 병원비 수천만 원을 막아줍니다. 김영희 할머니처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모두 좋아질 수 있고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막힌 혈관이 다시 뚫릴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냉장고를 확인해 보세요. 위험한 고기들을 과감히 버리고 건강한 고기로 바꿔보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